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머스크의 치밀한 선택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전기차 재앙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드디어 터지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공포와 탐욕 지수 숫자 61을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욕심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투자들의 심리 상태가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죠. 전체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한 일주일, 2주간 트럼프 랠리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상승, 특히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등판하니까, 과열되니까요. 연준 멤버들이 하나씩 나왔죠. 연준 의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연준 멤버 또 나와서 몇 명이 거의 대여섯 명이 연달아 해서 금리 멈출 수 있다. 금리 동결할 수 있다면서 알게 모르게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동결된다. 12월 달에. 그러면 완전 예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사실은 시장을 좀 암울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장기 금리가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릴 수가 없죠. 원래 이 10년물 금리가 내려줘야 전반적인 부동산도 풀리고 주식 시장에도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의 유동성이 커지는데, 자, 지금 여전히 높은 10년물 금리로 인해서 만만치가 않죠. 자, 그렇게 되면 뒤로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트럼프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또 살아납니다. 특히 이제 이 하반기에 이제 11월, 12월 달 넘어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트럼프가 취임하게 됐을 때에 트럼프가 만들어낼 어떤 그 마법이죠. 그런 걸 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 상승을 기대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다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납니다. 아마 이 산타 랠리, 일단 크리스마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좋은 흐름, 그리고 신년에 보통 또 랠리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그 트럼프가 새로운 재무장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이제 스캇 베센트라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선정되니까 월가에 이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들이 한 곳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면요, 헤지 펀드 매니저 스캇 베센트입니다. 자, 이 사람이 헤지 펀드 출신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지 펀드의 펀드 매니저 출신이니까 이분이 이제 전반적으로요, 이 경제나 또 실물 경제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 대해서 월가들은 굉장히 환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평가하냐, 초록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 했는데 save a pair of hands 라고 합니다. A safe pair of hands.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 사람 굉장히 신뢰하는 거죠. 신뢰가 되고 또 책임감도 강하고 본인의 이 임무를 완전히 완벽히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퍼펙트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선택되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더 치우쳐요. 굉장히 또 이 극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좀 트럼프가요, 이전과 비슷하게 과격한 모습이 보일 것 같지만요, 굉장히 안정감 있게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은 사실은 정치 초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경제활동만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섣부른 그 설익은 어떤 접근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요, 확실히 이번에 사람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선택은요, 나쁜 선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나이가 지금 62세거든요. 62세면 또 월가에서는 또 이 어떤 정치 세계에서는 얼마나 안정적인 나이입니까? 완전 늙지도 않고 또 완전 젊지도 않은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자, softer approach to tariff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강하게 때리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이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관세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이제 이 좀 소프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막 극단적으로 밀고 가고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strip back regulation to boost economic growth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공통된 견해죠.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요. 경제 성장이죠. boost economic growth니까 경제 성장을 부스트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규제가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규제들, 특히 이제 테슬라를 향한 규제도 많았고 다른 제재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들었으면서요. 규제 부분에서는 확실히 펼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와 맞는 거죠. 트럼프와 사실 관세 부분에서는 트럼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면 이 소위 이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똑같고 이 사람도 똑같고 재무장관도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런 분위기죠. small government 규제는 가능하면 적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경제 굉장히 그 성장들이 트럼프 때에 왕성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이 혁신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파란색 마지막 부분 보면요. Targeted reduction in deficit spending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심하잖아요. 사실 재정 적자의 이자만 하더라도 거의 1,000조 원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비가 1,000조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 지금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태위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사람도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에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 확실히 줄이겠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머스크도 계속해서 정부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에어컨 쓸데없이 돌아간다, 공무원들을 반으로 줄이겠다부터 시작해서요. 뭐 정말 이게 전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부터 줄이고 정부의 어떤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재정 적자 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요, 미국이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 굉장히 안전한 국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 건전성이 이제 회복되면요, 결국 채권 가격들도 전부 다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되면서 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만 이 트럼프가 만약에 극단으로 달린다,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 나머지는요 다 지금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월가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자, 이 소식이 나오니까 벌써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많은 어떤 분석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The possibility that some Trump trades may be a watered down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뭔가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균형이 조금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균형을 좀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또 마침 트럼프가요, 대통령이 이제 되기도 전에 아직 취임하려면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취임인데, 자, 그런데요, 트럼프가 오늘 벌써 취임하자마자 이런 걸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additional 10% of all Chinese goods. 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자, 중국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또 벌써 시장이 술렁이거든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 이 완전 동맹국이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 여기에, 북미 지역의 어떤 자유무역협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자유무역협정까지 다 무시하고,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요 25%의 관세를 추가 부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10%,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들어오는 거 25%거든요. 자, 여기는 다양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일단 캐나다나 미국, 특히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가 중국 업체들이 이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지금 미국으로 물건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요, 싸게 들어오는 걸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멕시코 쪽에다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 세워서 미국에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다른 이제 회사들까지 같이 이 영향을 입으니까 울상이 이제 터지는 건데, 그런 것도 향후에 또 조절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미난 건 뭐예요? 원래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유세할 때는 60%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10%만 얘기를 딱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어떤 효과입니까? 이게 바로 지금 좀 전에 살폈던 새로운 재무장관과 머스크, 그리고 이 소위 트럼프까지 다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재무장관이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방향들을 얘기해 줬겠죠. 중국에다가 60%씩 때려버리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미국에게 백파이어 돼서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지금 싸게 쓰고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10%만 매겼다? 정말 약하게 매겼죠. 그러니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캐나다나 멕시코에게 10% 가고 중국에 대해서 25%를 얘기해야 그게 좀 정상적이잖아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캐나다나 멕시코는 거의 동맹국과 가까운 수준인데 이 나라들에게 25%씩 매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맹국으로서 뒤통수 맞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게 1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차별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트럼프의 전략이 또 있잖아요. 25% 불러놓고 결국 협상을 또 하겠죠. 이게 트럼프의 보통 이제 트럼프의 협상의 그 어떤 기술에 보면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초반에 이 사람들에게 급박을 하고 이들에게 이제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멕시코 대통령, 캐나다 대통령이 전화 오겠죠. 야, 이거 너무 투마치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니고시에이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협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깎아주고 그리고 항목별로 이제 나누겠죠. 트럼프는 다 계산된 행동을 합니다. 결국 멕시코에 중국 공장 지어가 들어오는 거 니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절대 발도 못 부딪힐 거다라고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트럼프 관세도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요, 이제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는 막 놀랬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1기 때를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지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흥미로워 보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금 가격 한번 볼 텐데요. 재미납니다. 오늘 금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자, 오늘 사실 여기 미국에서 장이 열리자마자 이 주말 동안 사실 이 새로운 재무장관이 뽑혔고 오늘 이제 장이 열리는 월요일 날이었는데 오늘 바로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 새로운 재무장관이 지금 이 앞에서 살폈지만 뭔가 좀 트럼프와는 다르게 좀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자, 시장이 안정되니까 뭐예요? 금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장이 불안하고 뭔가 이제 막 요동치게 되고 모든 게 다 어떤 불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생기겠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너도 더 금을 선호하는 건데, 지금 금 가격이 오늘 안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나올 거라 생각에 뚝 떨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잠재적인 시즈파이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흘러나오면서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이제 중동 문제도 해결되나? 라면서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슈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들어서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뭐 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중동 문제가 이제는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특히 이제 이 트럼프가 전쟁 같은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김정은하고도 만날 정도니까. 그러니까 쇼도 좋아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을 빨리 이제 왜냐하면 그게 남의 일이거든요. 본인하고 뭐 본인이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막 낭비하고 이런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도 매기고 이제는 동맹국 그런 거 없어. 그냥 각자 도생이야.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보호해준 거 이제 잊으라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요. 야, 빨리 그 전쟁을 정리하길 원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유럽이나 지금 이제 전쟁이 멈추게 됐을 때에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럽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요. 속으로는요. 저거 빨리 멈췄으면 좋겠는데.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진 것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심해지면서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전쟁이 멈춰진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유럽이 뛰어들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1,500조 이상의 사업 그 상상 초월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분석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게 되면요. 결국 남의 나라의 아픔이 결국은 이 다른 나라가 이제 살아나는 건데,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초토화됐을 때 이 소위 우리 한국 전쟁 때요, 일본이 그걸 딛고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요, 앞으로 전쟁이 멈췄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생각하면 상상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두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직을 인수받게 되면요, 자,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텍스 크레딧을 되돌려 놓겠다. 전기차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고 있는 그 텍스 크레딧,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거죠. 그 보조금 같은 거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이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그거 찬성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기관들에서 나왔거든요. 이 데이터와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머스크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또 머스크가 얼마나 계산된, 또 이미 이런 걸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머스크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EV 크레딧이, 즉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레거시 그리고 스타트업 전기차 판매, 그러니까 이 전통차를 팔고 있는 그 내연기관차 회사들 있죠, 큰 회사들,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과 스타트업들 있죠, 리비안도 있고 루시도 있고, 이런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들도 전기차 판매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경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이어서 나올 배경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 S&P 글로벌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에서요, 중요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루시드 같은 회사 있죠. 루시드 회사가 리징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리스를 할 거냐, 캐시로 자동차를 살 거냐, 파이낸싱을 해서 매입을 할 거냐, 내가 소유를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선택권이 있잖아요. 자, 루시드웨어 자동차를 살 때에 사람들이 78.1%가 뭘 선택했냐? 리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많은 미국에서는 거의 리스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리스를 하는데 78.1%예요. 그럼 이 거의 80%에 가깝죠. 이렇게 되면 10명 중에 8명이 루시드웨어를 리스로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빈페스트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빈페스트 BF8도요. 리스율이 몇 프로냐? 99.5%예요. 자, 이건 거의 100%잖아요. 그 10대 중에 10대가 전부 다 리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폴스타2입니다. 자, 폴스타2도 이것도 이제 스타트업인데, 폴스타2도 마찬가지고요. 닛산 이 아리아도 그렇고, 폭스바겐의 ID4죠.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폭스바겐의 전기차인데, 이들도요, 각각 91.4%, 90.4%, 79.1%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대 중에 9대 이상이 리스를 했고요. 닛산도, 이 닛산 같은 경우는 또 완성차 업체잖아요. 레거시 업체죠. 90.4%예요. 이것도 10대 중에 9대. 그리고 폭스바겐 ID4도 10대 중에 8대가 이 소위 리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레거시 업체건 또 이 스타트업 기업이건 간에 전기차를 판매했을 때에 거의 10에 8 혹은 9,
많게는 거의 열의 열까지 전부 다 리스를 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별로 자동차 중에 럭셔리가 있고 메인스트림 세그먼트가 있죠. 럭셔리는 말 그대로 뭐 이 테슬라급의 럭셔리죠. 이 소위 프리미엄 레벨. 그리고 그 아래쪽에 메인스트림 세그먼트도 있습니다. 좀 저렴한 것들이요. 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 영역에서 현재 리스율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몇 년이라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전기차 보조금을 줬죠. 리스 하는데도 최근 들어가지고 2년 사이에 이제 다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리스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율이 올라갔던 배경에는요, 또 다른 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아이라고 보게 되면요, 아래쪽에 이 리스라는 게요,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그 꼼수는 아니에요. 어떤 방식을 썼냐면요, 자, 이 텍스 크레딧을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그걸 적용해가지고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컨슈머죠. 소비자들. 옛날에는 소비자들에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받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요, 이 아예 텍스 크레딧이 자동차 업체들이 알아서 요리하고 본인들이 받는 것처럼 돼 있고, 물론 적용은 소비자들이 적용되지만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다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low monthly payment leasing agreement라 해가지고 고객들하고 이렇게 낮게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회사가 이제 받는 것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Most direct consumer automakers입니다. 그러니까 디렉트 컨슈머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하고 자동차 업체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에서요, 어떤 거냐면 바로 웹사이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지금 그 테슬라를 살 때에 온라인에 사잖아요. 딜러십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렉트 컨슈머 오토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체들 보면요, 그냥 웹사이트에 그 가격대가 반영이 돼가지고 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크레딧 있죠. $7,500가 다 반영돼서 자동차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살 때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7,500가 이게 적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리스에서는요, 보통 purchase, buy 할 때는 그게 이제 바로 드러나요. 근데 리스를 할 때는 거기에 녹여냅니다. 가격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자동차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제 이런 테슬라 말고 다른 업체들은 더 이제 심하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가격을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리스라고 하는 건요, $7,500를 정부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자동차 업체들에겐 이 리스, 그러니까 $7,500가 굉장히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래 만들 때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본인들은 이 만드는 가격을 이제 낮출 수 있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꼼수 아닌 꼼수, 어떤 빈틈 아닌 빈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바로 그냥 이 리스 할 때에 거기에 가격이 이제 다 적용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리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어진다 했을 때는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지금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위에 빨간색 선이 있죠. 이게 이제 캐시로 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현금 박치기로 그냥 사버린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빨간색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선이 있죠. 이게 리스입니다. 리스 하는 거죠. 매달 내가 페이먼트 내고 이 한 3년 혹은 뭐 5년 혹은 뭐 2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턴하고 또 새 차를 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그러니까 위에 빨간색은 론입니다. 론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 파란색 있죠. 이게 이제 캐시예요. 그러니까 위에 빨간색이 론을 받아가지고 차를 purchase 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자동차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파이낸스가 있잖아. 뭐 여러분들 현대하면 현대 파이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대 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이 소위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이자율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내가 페이먼트 한다. 이런 거거든요. 리스는 보통 한 3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위에 빨간색 선 보세요. 이게 이제 론인데, 론 받아가지고 차를 직접 사는 것도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22년도부터는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도 보면은 이게 이제 캐시로 사는 건데 캐시로 사는 것도 보면은 처음에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정체를 해버리죠. 자, 그런데 노란색 선 보세요. 가운데 거. 노란색 선을 보면요.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리스가 쭉쭉 떨어지죠. 계속 내려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리스율이 내려오다가 다시 이게 상승률이 올라갑니다. 보시면 19.4, 24.8, 25.6처럼 자, 상승폭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보면 지난 22년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적용을 하고 나서 특히 이제 리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들이 직접 받는 것처럼 되어져서 물론 결국은 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이 프로듀서들이죠. 생산자들이 그걸 본인들에게 가격에 쫙 적용하면서 잘 버무리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스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앞에서도 봤지만 90% 10대 중에 8대가 다 리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이제 우리가 리스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현재 전기차에 있어서 리스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두 가지 그래프예요. 자, 초록색 그래프 보이시죠? 초록색 그래프가 맨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제 오른쪽 끝에는 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럭셔리 전기차예요. 럭셔리 거. 그리고 이제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오렌지 컬러죠. 오렌지 컬러로 된 라인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메인 EV입니다. 그냥 메인스트림, 보통 이제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완전히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쫙 올라가죠. 22년도부터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적용한 법이 들어오면서 바로 리스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리스율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렌지 컬러 된 것도 막 쭉쭉 올라가 버리죠. 저 아래쪽에 거의 10% 아래쪽에 있던 그 퍼센티지가요, 쭉 올라가면 63%씩 올라가죠, 리스가. 그러니까 리스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속도가. 그리고 이제 럭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올라가죠. 쭉 뭐 밑에 아래쪽에 거의 뭐 이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지금 많은 전기차들이 럭셔리건 또 그냥 메인스트림 레귤러 전기차건 간에 이렇게 현재 이 리스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리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게 전기차 보조금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리스할 때에 매달 페이먼트가 확실히 올라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리스를 하는 건요, 당장 막 크게 돈 내고 목돈이 나가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 목돈이 나가잖아요. 목돈을 못 내니까 좀 더 적게 내기 위해서 매달 페이먼트가 적게 나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자동차를 살 때에도 파이낸싱 받더라도요,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가 훨씬 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리스를 하게 되면 적게 돈을 내요. 그리고 짧게 타고 그냥 반납하겠죠. 물론 디파짓 하는 다운 페이먼트가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매달 페이먼트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까지는 아니라도요, 1.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가 낸다, 이 리스를 하게 되면 한 $450씩, $500까지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스를 선호하는데 이게 보조금 혜택이 있으니까 더 싸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이 없어진다 이러면 리스 하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결국 리스를 하지 않게 된다? 전기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지금 머스크가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데미지를 입는 회사들은 누구냐면 안 그래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이런 모든 회사들인 거예요. 전기차를 팔고 있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판매 자체가 급격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테슬라는 슬라이틀리 임팩트를 받는다 그랬죠. 테슬라는 왜 그러냐면요, 이 보조금이 없어도 스스로 가격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마진율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가 없으면 다른 차는 주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그 효과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머스크의 아주 스마트한 움직임, 머스크의 계획된 행동, 이 계산의 행동이 나온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이런 데이터가 다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지금 테슬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기관에서 분석해서 야,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면 다른 회사들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받는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크가들의 커뮤니티가 또 있거든요. 테슬라를 비판하고 테슬라를 조롱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늘 퍼드를 퍼뜨리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테슬라 Q 커뮤니티를 테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발음도 딱 맞지 않습니까? 테크가.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요즘 굉장히 그 많이 이제 이 침체하는 분위기예요. 뭐 그 테슬라 주가가 이 100달러대로 떨어지고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창궐했거든요. 좀비가 창궐하지 막 창궐했어요. 근데 요즘 테슬라 주가가요, 막 고공행진을 하니까 뭐 300달러 돌파하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머스크가 정치 권력까지 가지니까요. 자, 지금 이 테크가들 공동체에서 갑자기 겁을 먹었는지 자중질환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번에 또 테크가들 커뮤니티에 또 다른 굉장히 퍼드를 많이 퍼뜨렸던 그 전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뭔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요. 테크가 중에 제임스 빅토리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former prosecutor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전 검사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뭐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얼마나 또 이 말빨이 좋겠습니까? 뭐 비판하면 또 기소하는 검사들이 기소자들이잖아요. 기소하는 사람들이니까 남들 약점 파고 들어가지고 뭐 그냥 고발하고 이런 게 본인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또 이 악질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나쁜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퍼드를 그냥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요.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날,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이면요. 10월 3일이면은 바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변화 오니까 이 친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글을 안 올립니다. 왜 글을 안 올릴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비판하고 테슬라를 뭐 검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그냥 뒤에서 까고 그러겠습니까? 뭐 그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그동안 악질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 되지도 않는 것들요. 근데 이 사람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드디어 사망 신고를 내는 듯한 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고등어는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어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테크가들이 근데 사실은 또 있으면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는 성가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있어야 이 장단이 맞고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출렁거릴 때 더 살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막 또 나쁜 소리 하면요 주가가 출렁거리잖아요. 그때 더 줍줍할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또 테크가에 아까운 친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아까운 게 우리가 아까운 건지 저쪽이 아까운지 잘 모르겠지만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친구가 하나 사라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테크가들이 하나씩 주가가 뭐 500달러 올라가면은 이 고등어까지 두 손 들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 재밌게 제가 또 중간중간에 테크가들의 얘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였습니다.